안녕하세요. 와인 초보자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와인 스노브 두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와인의 용어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어쨌건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와인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러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때루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때루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포도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후, 그리고 토양, 그리고 날씨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는 거를 때루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루아 때문에 포도의 맛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몇 년도 포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바로 때루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듣습니다. 포도의 품종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건데 포도의 품종은 심플하게 붉은색 포도와 청포도로 나뉠 수는 있는데요. 붉은색 포도로는 주로 레드 와인을 만들고 청포도로는 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국제 와인 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는 10,000개 정도 되는 포도의 품종이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 와인을 만드는 데 쓰이는 포도는 한 200여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0여 종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좀 대표적인 포도 품종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레드 와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을 한두 번이라도 마셔봤다면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냐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레드 와인의 품종이고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고 와인의 정석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 그러니까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두 개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루두루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포도 품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프랑스 보르도 지역처럼 뭔가 척박한 땅이랑 그리고 배수가 잘 되어 있는 땅에서 특히나 잘 자란다고 하고요. 고기랑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 자체가 꽤나 두꺼워서 탄닌 함량을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한 와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성이 덜 된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떫은 맛이 나지만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고급지고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고 그리고 프랑스, 미국, 칠레에서 많이 품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메를로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 메를로 품종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마시기가 편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와인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와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베르네 소비뇽은 탄닌이 좀 많이 함량이 돼 있어서 드라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메를로 같은 경우는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렌딩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블렌딩이라고 하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믹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에 두루두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미국, 칠레 이 세 개 지역에서 또 유명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피노누아 품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대표적인 요 품종이고요. 재배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요. 그리고 여린 포도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세하기 때문에 또 이게 부드러운 와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의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포도의 품종인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싼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메를로 그리고 피노누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개 더 이야기를 드리면 말백이라고 하는 또 품종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와인이고 이게 타닌이 많고 이게 좀 드라이한데 색이 진하고 고기와 잘 어울리는 바디감을 갖고 있어서 약간 좀 가벼운 와인을 좀 난 싫어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말백이라고 하는 요 와인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대로는 가벼운 쉬라즈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쉬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호주에서는 쉬라즈라고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마시기가 굉장히 쉬워서 대중적인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레드 와인을 시킨다고 했을 때 시라즈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와인을 마셨을 때는 초콜릿 향이 나거든요. 그걸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마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화이트 와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한 세네 개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샤르도네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의 품종이 있습니다. 샤르도네라고 읽기도 하고 사르도네라고 읽기도 하는데 화이트 와인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이러한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서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이게 재배하는 게 별로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과실향이 많이 납니다. 과실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에서 요 샤르도네 품종을 드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신기한 게 화이트 와인이지만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감이 좀 가벼운 것부터 바디감이 무거운 것까지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도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있는데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선선한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이 샤르도네, 아까 말씀드린 샤르도네보다 바디감이 가볍고 조금 더 산도가 있는 편이어서 이게 산도를 조금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요 소비뇽 블랑을 마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많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 이 소비뇽 블랑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리슬링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데 독일의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입니다. 그리고 샤르도네보다 바디감이 가볍고 이 또한 산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비뇽 블랑이랑 같이 좀 가볍게 마시고 싶고 산도가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리슬링을 마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슬링 같은 경우는 이 향과 맛이 이 재배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이 하나의 리슬링만으로 좀 다양한 와인을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아마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모스카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향이 풍부하고 알코올 도수가 낮아가지고 좀 더 대중적인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기포가 올라오는 스파클링의 와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서 정말 저같이 초보자분들이 모스카토를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앞으로 이제 하나의 마시는 거를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모스카토 다스티랑 생라면을 먹는 영상을 조만간 올릴 건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모스카토 다스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스티 지역의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란 뜻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 앞으로 와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조금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포도 품종이 유명한 지역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디였죠? 프랑스죠. 프랑스에서도 몇몇의 지역이 또 유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도 알아둬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역에 관련된 용어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이야기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까르바네 소비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렌딩이 굉장히 유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렌딩이 유명한 와인이 어디야? 라고 하면 프랑스 보르도 지역이라고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 그리고 샤르도네가 유명하다. 그리고 유명한 와인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이쪽으로 유럽 여행을 갈 때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 지역 설명을 드린 건데 프랑스 샹파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샴페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뭔가 축하할 때 샴페인을 빵 터뜨린다고 하잖아요. 그 샴페인의 어원이 된 지역이 이 샹파뉴 지역입니다. 이 샴페인이 상파뉴에서 만든 스파클링을 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파뉴가 아닌 스파클링이 들어간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셨어요? 자, 요거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때로하는 포도를 기르는 데 있어서 기후, 날씨, 토양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를 때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메를로, 그리고 피노누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플러스 두 개 더 말씀드리면 말백과 시라즈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샤르도네, 그리고 소비뇽 블랑, 그리고 리슬링이라고 하는 품종이 유명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의 품종 중에 좋은 게 많은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 그리고 부르고뉴 지역, 그리고 샹파뉴 지역이 있는데 이 샹파뉴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한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다음에 피노누아.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운다,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와인 한 잔씩 마실 때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하는 와인 그리고 이제 제가 생라면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남기는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